네, 아파트 박사TV의 장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PD님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네. 오늘 하는 그 내용은 아파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관리, 부대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아파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 아파트 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여러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뭐 소상공인 분들이 아파트 주변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버티다 못 버텨서 또 이제 다른 쪽으로다가 문을 닫으시고 뭐 다른 어떤 그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잠시 휴식기를 가지신다든지 뭐 어려움의 어떤 그런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나 또 뭐 헬스장이라든지 또 이런 데는 아예 문을 못 열거나 그런 경우도 생겼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뭐 상가라든지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대표님께서 원장님께서 찾아오셔서 굉장히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는 이제 정원이 30명이 되는 어린이집인데 올해 3월이었죠. 3월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입학식이겠죠. 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 풍경도 많이 달라졌는데 또 올해 어린이집도 입학을 해서 이제 정원을 채우려고 했는데 30명 정원에 불과 9명밖에 지원해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라는 구조가 다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아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선생님들 급여도 주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도 받고 뭐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활동비도 받고 운영을 하는데 9명밖에 없다 보니 선생님 뭐 한 5명 중에 3분을 내보내고 2분만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고 원장 선생님이나 대표분 월급은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임대료를 다 내고 나면 뭐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고 나면 한 80만 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분들에게 잠깐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임대료 조정을 좀 고려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있는 일이 아니고 사실 두 번째 있는 일이었어요. 뭐 예전에 한번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저희가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를 한 50만 원 정도를 감액을 시켜서 100만 원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결을 해 드렸었는데 뭐 그때는 입주자 대표에 참여하고 있는 그 동대표님들이 뭐 워낙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힘든 상황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의결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부담은 많이 됐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아파트에 수입이 되는 부분을 조금 줄이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아파트에 그래도 수입이 생기면은 관리비가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더 떨어질 텐데 왜 그거를 줄여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워낙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이제 근거가 하나 있었어요. 시에서 코로나19로 각 아파트에 이제 관리하고 있는 상가나 이제 뭐 어린이집에 대해서 임대료를 좀 감액해 주는 거를 고려해 봐 달라라는 어떤 그런 공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한 1년 지나면은 다시 상황이 나아져서 원래대로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져서 뭐 지금 도저히 이제 운영이 쉽지가 않고 뭐 오히려 이제 문을 좀 닫아야 되는 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까지 와서 이제 호소를 하다 보니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임대료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뭐 원래 받던 150만 원에 어떤 한 50% 정도, 75만 원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고 이 운영이 좀 좋아질 때까지 한번
좀 고려를 해보는 거를 다음번 회의에 안건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려보냈죠.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입주대표 회의에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모여있는 그 입주대표 분들의 생각이 일치가 된다 할지라도 또 입주민들에게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고문이 딱 붙으면 이렇게 붙은 거죠. 그냥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라고까지만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임대료를 마음대로 낮춘 거야?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법적인 절차를 보면 그러한 사항들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관리규약에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관리규약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왜 아파트 관리비를 깎지는 못하고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냐라고 또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아파트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그 특수한 임대료를 이제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저는 이제 제가 의사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그 지금 소상공인 분들도 이렇게 가서 이제 상가를 보면은 임대라고 써붙여 있는 그런 공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은 공실이 되는 순간 집 주인이 관리비까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용 관리비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관리비는 지출이 됩니다. 전기세라든지 뭐 청소 비용이라든지 뭐라도 이제 지출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비어 있다면 결국에는 손해인 거죠. 그리고 비어 있는 동안에는 임대료가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 사람이 그런 임대료를 맞춰서 들어와 가지고 이걸 잘 운영하면 다행이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무도 그 공실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손해보는 거는 누구다? 그 상가의 소유주다. 마찬가지로 입주자 대표 회의도 어떤 결론을 낸 거냐면 지금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나가시게 되면 물론 이제 평상시 같이 경기가 좋을 때라든지 문제가 없을 때면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곳도 계시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나가시게 되면 누군가를 다시 데리고 오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뭐 할인해 준 그 75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 이거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분한테 조금 할인을 해드리면서 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분한테도 뭔가 도움을 드리는 거고 아파트에도 이익이 되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면 이런 의사결정이 각각의 상황에서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녹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된 파일을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때 보면은 그런 녹취를 하지만 뭐 아무도 그거를 가서 녹취 한번 들어봅시다 그럴 수도 없고 녹취라는 거의 특성이 가독성이 매우 뭐 읽지 못하죠. 들을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을 다 하나하나 그걸 다 들어봐야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경우는 그 서류상으로 글로 이렇게 텍스트화 돼 있는 게 훨씬 보기가 좋고 빨리 해석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생각했던 게 이런 회의 내용들을 텍스트화 시켜서 좀 어디에 고지를 해놓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가 한번 그 스타트업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이버가 만들었더라고요. 클로버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녹취를 올리면 그걸 다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유료 시스템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뭐 필요에 의하면 한번 아파트에 도입을 해볼 생각이고 또 아파트마다 이제 좀 종합관리 앱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파트 시스템을 좀 갖추는 인프라 그리고 아파트의 어떤 그런 회의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단하게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집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봤고요. 상생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임대료를 좀 조정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유튜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글을 잘 달아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퀘스천 하시면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